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MDIS의 표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 지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지표 시각화 방법을 통계청 보도자료에 삽입된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른편에 보이는 그래프를 ggplot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살펴보죠. 그래프에 사용이 되는 정보는 어떤 것이었냐면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지금 현재 19.4조 원에서 23.4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이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DF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Q플랫을 통해서 X에다가는 연도 정보, 즉 2020년, 2021년 정보를 넣고 Y에다가는 총액 정보 19.4, 23.4라고 하는 정보를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건 이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죠. 그래서 색깔을 나는 연도별로 다르게 주겠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의미하는 칼럼 그래프 COL이라고 하는 것을 지옴 옵션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플랫 언더바 DF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Y축에 2021년도 23.4라고 하는 값이 넉넉히 들어가는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0에서부터 30이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프의 제목은 사교육비 총액으로 해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퀵플랫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타이틀과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이 막대 그래프 위에다가 19.4조 원, 23.4조 원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옴 언더바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면 총액 정보에다가 뒤쪽에 조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써줘 라고 하는 것을 지옴 언더바 텍스트를 사용해서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칼럼 그래프 위에 내가 원하는 19.4조 원, 23.4조 원이 잘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사이즈는 폰트 크기를 조정하는 옵션이고 BJust라고 하는 옵션은 텍스트의 위치가 막대 그래프의 경계에 위치할 때는 0으로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0.3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끝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게끔 쓰기 위해서는 플러스 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 안쪽에 써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1 정도 설정을 해놓고 돌리게 되면 19.4조 원이 그래프 안쪽에 위치해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언더바 필 매뉴얼 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필이라고 하는 요소를 스케일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조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으로 조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필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 막대 그래프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AE, AE, AE라고 하는 색깔과 FFC674라고 하는 이 헥사 코드를 가진 컬러로 매칭을 시켜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돌려보면 색깔이 회색과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보도자료에 그려져 있는 이 회색과 이 노란색의 헥사 코드를 알아냈습니다. 일부러 좀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서 따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레드 이렇게 해줘도 레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블루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색깔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0.3으로 일단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테마를 설정하기 위해서 ggthemes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가지 ggplot 테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538이라고 하는 테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좋아하는 테마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gthemes를 올리고 테마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그래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언더바 사이즈는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글씨 크기를 조정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15 정도로 제가 해놨는데 살짝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12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2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틀의 위치를 가운데로 맞춰주기 위해서 0.5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일 때는 0, 0.5, 1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위치를 변경을 해놓고 메인 P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확인을 해보니 그래프 제목도 가운데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19.4조 원, 23.4조 원이 살짝 큰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프 제목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원래
15로 바꾸고 사이즈를 10이 아니라 한 7 정도로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텍스트 크기가 지금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도자료에서 이 위쪽을 저희가 끝냈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 위쪽에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밑에 이 세 개 패널 역시도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 패널을 만들어 놓은 결과값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돌리면 P1이라고 하는 이 패널에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세 개 보도자료에서 요만큼 초등학교 10.5조 원 38.3%가 증가했다는 얘가 이런 플랫에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그리고 검정색 글씨에 10.5조 원 빨간색 글씨에 38.3%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로축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지금 형식이죠. 이러한 패널을 그냥 그릴 수 없어요.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는 패널을 만들 때 이 세 개의 텍스트를 쓸 건데 X는 0.5 기준으로 3개를 늘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0.5를 repeat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0.95 위치 그리고 제일 밑에는 0.25 위치, 얘는 한 0.5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시퀀스 함수를 통해서 0.95, 0.6, 0.25에 위치하도록 XY 코디네이트를 만든 게 지금 XY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0.5조 원 38.3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벡터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로 들어온 이 컨텐츠 얘를 라벨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현재는 그린이고 이 뒤쪽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만 배경이 있다고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두 개는 배경이 없어 라고 하는 걸 NA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는 글씨 컬러를 의미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흰색, 두 번째 건 검정색, 세 번째 건 빨강색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pen_df_maker 함수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패널 정보를 df, df2, df3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df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정보가 들어있고 df2에는 중학교 정보, df3에는 고등학교 정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패널을 만들어야 돼요. 패널을 만드는데 이 패널은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ggplot을 사용을 하되 xy 레이블 컬러 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입력한 이 정보를 에스테릭 함수를 통해서 요소를 입력을 해주고, geom_rich text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하면 이 레이블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돌려보면 텍스트 사이즈가 지금 현재는 5로 나중에 설정할 거니까 이만큼만 제가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일단 돌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cale Discrete Identity를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컬러랑 fill이라고 하는 입력된 정보들 있죠. 얘네들을 실제 값으로 대응을 시켜줘 라고 하는 겁니다. Identity 함수를 사용하면 컬러와 fill이 내가 입력한 정보 그대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컬러에는 그린으로 지금 써놨었죠. df는 초등학교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fill에는 지금 현재는 처음 거에는 그린, 그 뒤쪽에는 NA가 되어 있는데 내가 입력한 대로 먹혀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Scale Discrete Identity 함수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값으로 Identity 해줘 라고 하는 코드가 바로 Scale Discrete Identity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표현되는 y값의 범위를 보면은 약간 여기가 잘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0에서부터 1까지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만큼을 하면 오롯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앞에서 사용했던 theme을 적용을 시켜주면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한 것들을 날리는 작업이 바로 테마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다 블랭크로 만들어줘 하는 게 엘리멘트 블랭크를 사용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수화를 시켜서 grep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데이터를 사용해서 패널을 P1, P2, P3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1에는 이런 초등학교 정보, P2에는 중학교 정보, P3에는 고등학교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총 만든 게 4개의 그래프를 사실 만든 게 된 거죠. 처음에 만든 main_p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밑에 들어갈 패널 1, 2, 3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그래프들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그래프를 배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패치워크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패치워크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레이아웃을 A를 사용해서 이 사각형의 이 위쪽 이만큼을 A로 채우고, 그 다음에 B는 네 번째 줄의 왼쪽 3분의 1, C는 가운데 3분의 1, D는 오른쪽 3분의 1을 채워놨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 변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다음과 같이 main P 더하기 P1 더하기 P2, P3를 이렇게 더하는데, 더한 플랫들의 레이아웃을 플랫 언더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방금 만들었던 커스텀 레이아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처음 메인 언더바 P에 넣었던 게 전체 높이 중에 3을 차지하고 밑에 패널이 1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즉 원하는 이 레이아웃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배치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인 패널의 범례가 좀 거슬리죠. 그래서 빔 레이어를 통해서 범례를 없애고 그것을 다시 메인 P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 레이아웃을 통해서 배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메인 그래프 밑에 패널 3개가 잘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늘은 MDIS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사교육비 자료를 다운받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MDIS 시스템에는 사교육비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표본조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오늘 배웠던 함수들을 다시 연습을 해보시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바이바이.